안녕하십니까. 판례 읽어준 남자 명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형사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고요. 사건 번호는 2029.536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를 기소한 사건인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죠. 뭐 이름이라든지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이런 거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일반적인 해프닝 정도로 이해했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됨으로써 이게 하나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어떠한 큰 대기업이나 내지는 뭐 회사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반적인 활동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적 내용을 꼭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을 전체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살아있는 개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일단 개인정보라 하면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진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게 무작위로 노출된 거다, 아니면 다른 제3자한테 뭐 전달된다거나 공유가 되면 개인정보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경우에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라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SNS의 닉네임,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사는 곳 주소가 어디인지,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이 네 가지 정보만 조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유출하면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이 정보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고, 처음에 설명드린 성명, 주민번호,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유출 내지는 공유함으로써 처벌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처리자. 이게 뭘까요?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보호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람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명시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개인적인 목적에서, 내지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내지는 정부가 공공의 목적에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게 개인이든 회사든 법인이든 내지는 뭐 나라 기관이든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무엇이냐 하면요, 개인이요, 개인. 개인조차도 어떠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임의적으로 다른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걸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 개인에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요. 회사나 정부기관은 다 잘 알아요. 실정법이니까. 하지만 개인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니까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개인정보 처리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뭐 공유하거나 공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법령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나 공표나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누구한테 주고 싶다, 인터넷에서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관련된 실적법의 내용이 있어야 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불법이다. 이제 구체적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사례는 울산지법 2019종 536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는 간단해요. 피고인 A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관리소장이에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요즘은 계약직이죠. 보통 2년에 한 번꼴로 계약을 갱신하고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피고인은 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 협의회 회장, 회장을 표현할게요. 그 회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A한테 와요. 이 아파트 단지에 정치적인 알력 싸움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회장이 A한테 와가지고 백이동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를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그 CCTV 안에는 그 회장과 척을 지고 있는 특정인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 있는 CCTV 파일을 달라고 하면 A는 어떻습니까? 지위가 갱신해야 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줘요, 실제로. 어떻게 주냐면요, 그 엘리베이터 CCTV가 촬영된 정보가 관리사무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A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촬영된 파일 일부를 인쇄를 해서 회장한테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촬영한 파일 그대로 제공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A라는 사람이 특정인이 촬영된 화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CCTV에 특정인의 얼굴이 촬영된 동영상은 일단 개인정보가 맞겠죠. 왜냐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라도 해당 동영상을 보면 804 아줌마가 찍혔네? 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동영상은 개인정보가 맞아요. 그 개인정보를 찍힌 아줌마의 동의 없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은 벌금 50만 원이 나왔어요. 최초에는 약식으로 했다가 정치재판을 청구한 모양인데 정치재판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이거 유죄다라고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되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실정법이 있다 정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 앉아서 누워서 밥 먹다가 SNS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글을 많이 올리죠. 그 글을 올리면서 내가 혹시 다른 제3자의 정보를 임의적으로 유출하거나 노출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혹시라도 제공됐다면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개인정보 인지 아닌지 꼭 인식을 하시고 올리더라도 올려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